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난 5일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좀 궁금했던 거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하나도 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그 HBM을 좀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4분기가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발표를 했는데 월말쯤에 이제 상세한 그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은 그때 컨퍼런스 콜도 나오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는 6 내지 7조 원이 반도체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일 날 오전 9시에는 SK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영업이익은 한 5조 6,200억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반 D램보다 6, 7배 비싼 HBM을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다 독점 공급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5조 6,200억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AMD에다가 소량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 굉장히 우리 증권가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나타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인공지능 그 이제 가속기 AI 가속기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은 생성형, 합습형 AI가 있고 추론형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많은 시간을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한 부분들이 워낙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딱 요것만 좀 보고 가시자고요. 생성형 AI와 추론형 AI가 어떻게 다른가 요것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를 생성하는가. 근데 또 데이터를 해석을 하는가 여기에 AI 가속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추론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가 아니면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하는가에 따라서 생성형이 되는가 추론형이 되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추론형이 인공지능 두 가지가 주요 분야로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또 어떤 그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는 아마 추론형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 표는 뭐냐면은 24년 1쿼터 1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 반도체 세미컨덕터 탑 7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매출의 11%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인텔입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왜 TSMC가 없나 그러죠. TSMC는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OEM,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산, 매출 이런 여기에는 통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SK가 이제 4등이고 퀄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들어가고 마이크론도 들어갑니다. 확실히 마이크론이 매출 점유율은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 얘기가 오늘도 나올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여기도 보십시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몇 개를 생산했느냐? 5억 8천만 개를 생산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5억 8천만 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1분기에 5억 8천만 개를 생산해서 2분기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한 번씩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가 물량 깡패입니다. 그래서 그제 나온 또 자료를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내년에 HBM 물량을 2배로 또 늘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I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거 공부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AI 반도체, AI 가속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D램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는 D램. 기본이 되는 D램을 잘 만들어야지만, 이걸 잘 만들어야지만 HBM을 잘 만듭니다. 가장 기본 되는 이 다이가, 이 D램 다이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HBM을 잘 만들려면 D램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은 삼성은 1A 나노입니다. 1A 나노. 1알파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요 1A 나노가 몇 나노냐면 14나노예요. 그리고 SK하고 마이크론이 1B 나노입니다. 1베타라고도 얘기합니다. 1B로 쓰는데 이게 12나노예요. 그러다 보니까 14나노에서 12나노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발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발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기 소비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퀄통과에서 여기에 발목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HBM3E를 만들고 있잖아요. HBM4를 내려가면은 HBM4는 HBM4부터는 1C 나노입니다. 1C 나노. 이걸 10나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C 나노 D램을 생산하지는 않는데 하반기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가 뭐 늘 이렇게 어느 분야든 간에 기본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여기에서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HBM을 병렬을 시키는 거죠. 병렬을 시켜서 옆에다 GPU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GPU 옆에다가 이 HBM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웰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차세대 가속기에는 이게 8개가 아니라 12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생산되는 HBM4,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HBM4가 8개에서부터 12개로 늘어나니까 사용량이 50%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나 HBM 그 생산량을 배로 늘린다? 적어도 50% 이상은 늘려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가속기, 이건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가속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I 가속기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인텔이 만들고 AMD가 만드는데, 인텔은 어떤 게 나오는지 제가 아직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엔비디아는 뭐 AI 가속기의 90% 이상, 언제 한번 제가 그 정보를 봤더니만 97%까지 석권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하여튼 뭐 90% 이 정도를 석권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MD가 지금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죠. HBM3하고 HBM3를 콜 테스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다가 AMD에다가 HBM3E라든가 HBM3라든가 또 그 밑에 있는 HBM2E까지는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은 크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생성형 AI하고 추론형 AI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차세대 가속기인 블랙웰을 이달부터 이제 그 출고를 시작하는데, 이 블랙웰에는 GPU가 2개가 들어가고 CPU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CPU에는 블랙웰 CPU에는 LPDDR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형 AI 가속기에는 GDDR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LPDDR이라든가 GDDR인가 다 D램 종류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삼성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젠슨 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공지능 반도체의 지금 황제입니다. 황제. 어마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 CEO는 뭐라 하냐면 생성형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 중요성이 커진다.
자, 2분기에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팔아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힌트가 어디냐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여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CPU에 사용되는 LPDDR 메모리는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젠슨 황이 HBM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LPDDR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전력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 가까이 어떤 데는 뭐 오버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사실은 장악을 했는데 이달부터 신형 AI 칩인 블랙웰이 들어옵니다. 이 블랙웰에는 HBM3가 이제 초기에 장착이 됐고 이제 3분기부터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 2를 지금 양산에 들어갔거든요. 아마도 블랙웰 여기에는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E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하가 되면서 이제 HBM도 HBM3를 이제 3의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고 3E의 이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신형 이제 GPU인 블랙웰을 출고를 시작했는데 전에는 AI 가속기 이 GPU의 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주기가 대략 한 2년이었었어요. 그래 보면 20년, 22년, 24년, 26년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HBM도 거의 2년 주기로 이렇게 HBM 2, HBM2E, HBM3, 3E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 주기가 당겨진 거예요. 거의 1년 단위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년에는 A100, 800, A800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가 이제 22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 엔비디아의 GPU가 그냥 날개를 달았던 거죠. 그래서 호퍼, 그 다음에 그레이스 호퍼 이런 것들이 나왔죠. H100, H200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23년까지 그냥 잘 팔아먹고 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상반기까지 이것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나왔죠. 그런데 24년 하반기부터 뭐냐면 블랙웰이 출시가 되는 거죠. 블랙웰이. 근데 블랙웰이 이제 B100, B200, GB200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블랙웰에 HBM3E 그것도 12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2월 말에 12단 HBM3E 36기가를 샘플을 엔비디아에다가 제공을 하고 지금 콜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빨리 됐으면은 SK 하이닉스도 12단 HBM3를 콜 통과를 하고 지금 대량 생산이 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물량을 지금 이렇게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 SK는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아직은 삼성전자는 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젠슨 황이 최근에 26년에 나올 루빈을 또 이렇게 이미 벌써 내놓은 거예요. R100이죠. 여기에는 이제 HBM4가 들어가는 거죠. HBM4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HBM3E하고 HBM4하고는 생산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E를 예를 들어서 뭐 콜이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아마 HBM4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참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슈퍼칩인 GB200 블랙웰이죠. 블랙웰에 이제 지금 신제품이 이달부터 출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GB200에는 주요 D램 제품들이 갑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엔비디아에 HBM을 팔아먹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었던 거는 이 D램 종류들을 잘 팔아먹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GB200에는 HBM이 메인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제 SK가 들어가는 거죠. SK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있는데 소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거의 뭐 독점적으로 SK가 들어가고 있고 HBM3하고 3E가 들어갈 겁니다. 잘 들어가고 있고요. 만일 삼성전자가 3분기나 4분기에 콜 통과를 한다면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더불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전에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블랙웰에는 GPU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 표시가 되어 있죠.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PU가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덩달아 같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DDR이 들어갑니다. DD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PDDR 저전력입니다. 들어가고 GDDR 그래픽 그 DDR입니다. 이건 완전히 D램이죠. HBM도 D램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 잘하느냐? 삼성이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숨은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록 HBM을 엔비디아에 팔지 못했어도 이런 D램들, DDR5, LPDDR, GDDR 이런 것들을 잘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여기 CPU에는 또 뭐가 들었냐면 LPDDR5X. 최근에 삼성전자가 LPDDR5X를 만들어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GDDR이 있는데요. GDDR, 저기에는 6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삼성이 또 7을 내놨거든요. 근데 요 7에 대해서는 제덱이라고 반도체 표준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최근에 GDDR7에 대해서 스펙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SK라든가 마이크론도 뭐 DDR5, LPDDR, GDDR 다 잘 만들지만은 아무래도 삼성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그 기본이 뭐냐? 이런 데서 이런 D램 삼총사 이런 데서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LPDDR5X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바일용이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2배나 더 먹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늘 말하는 것처럼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런데 전기를 완전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반도체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지만은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원전주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AI 흐름이 학습형에서 추론형 AI로 넘어가는 만큼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GDDR이 삼성도 잘하고 SK 하이닉스도 하고 마이크론도 하지만은 사실 이제 제덱이 이제 기술 표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DDR 뭐 7이라든가 6라든가 LPDDR5X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자꾸 점점 더 팔리면서 삼성의 실적이 그러니까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게 DDR 삼총사뿐만 아니라 약방의 감초인 SSD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데이터를 저장 장치가 있어요. 대규모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드 디스크에다 이제 대부분 저장을 정보를 저장했는데, 지금은 하드를 잘 안 쓰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트북도 SSD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또 누가 잘하느냐? 삼성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나갈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업용 SSD, 이 SSD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47.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반의 기업용 이 SSD입니다. 낸드 플래시 중에서도 가장 지금 활발하고 잘 팔리는 이 SSD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K는 여기에 솔리다임이라고 인수한 것까지 해서 이제 30.4%, 마이크론이 있고, 키옥시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근데
D램은 이제 삼성, SK, 마이크론 세 개밖에 없는데 낸드 플래시는 이렇게 여러 회사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거의 50% 석권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업용 ESH들이 24년도 1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전 세계 매출액이 37억 달러인데 전분기에 대비해서, 그러니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 62.9%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1분기에 17억 8,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래 당연히 2분기에는 더 올렸겠죠. 이 매출 증가율이 85.4%. 거의 2배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SK는 적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던 거는 HBM을 엔비디아에 못 팔아먹었어도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5년 뒤에 시장이 2600조로 커진다는 얘기죠. AI 데이터 센터 전기 먹는 하마예요. 일반 그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2배나 높은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AI 컴퓨터를 수천 대를 모아서 만든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이런 이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AI 가속기를 뭐 수백 대가 아니고 수천 대도 아니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0만 대를 구매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뭐 AI 가속기가 비싸니 많이 이런 것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일단 구매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손님을 잡는 그런 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 이제 CEO가 말하기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가 늘어나서 현재 1조 달러, 1조 3천 132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5년에는 5년 안에 2배가 늘어나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일론 머스크의 말을 조금 보고 갔는데, 여기 지금 올렸는데 보면은 그록3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제 챗봇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록3거든요. 여기에 H100 엔비디아의 H100을 몇 개를 하느냐 100K라고 써놨거든요. 10만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100을 10만 개를 사서 그록3를 훈련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0만 개라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10당 3, 4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4에지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다른 그 비용을 빼고 H100만 해도 4조 내지 6조 원의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AI 가속기를 구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삼총사는 D램을 만드는 유일한 세계 회사죠. 그런데 내년에 HBM 생산을 확대해서 2배로 늘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5년까지 월 생산량이 27만 6천 장 정도였었는데 25년, 26년 이게 54만 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점이 온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블랙웰이 B200이거든요. B200이 여기에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HBM3E 12H라고 써놨죠. 12단 HBM3E가 들어가는 거죠. 이 녹색 부분은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AMD가 또 있거든요. AMD도 지금 HBM2E, HBM3, HBM3E, HBM3E 들어갑니다. AMD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전량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량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기사가 퀘이사존이라는 반도체 관련 이제 조그만한 업체인데 거기에서 외신의 자료를 가지고
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 눈에 번뜩 뜨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1, P2, P3를 자, 여기서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1, P2, P3를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DDR5와 HBM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 눈이 번뜩 뜨였거든요.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은 최신 공장입니다. 정말 최신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요. 리트로핏도 하거든요. 리트로핏은 업그레이드하고 다릅니다. 업그레이드는 뭐 장비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른 장비를 집어넣는데, 리트로핏은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의 그 구인 광고를 올려놨는데, P3 리트로핏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트로핏. 그래서 이 업체에서 P3, 평택 캠퍼스 P3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리트로핏 광고가 2달 넘어 나왔습니다. 꽤 오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리트로핏에 대해서도 제가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HBM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자꾸 평택 캠퍼스에 이 P1하고 P2, P3를 자꾸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리트로핏 하고 있는 겁니다. P1하고 P2는 업그레이드로 가는 거고요. P3는 리트로핏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게 화성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1A는 전에 말했던 거 14나노고요. 그 다음에 1Y, 1Z, 이거는 뭐, 코모디티, 범용 이렇게 D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화성 캠퍼스에 남기고, 평택 캠퍼스는 완전 첨단 D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전부 다, D램하고 HBM을 하는 걸로 로드맵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여기가 이제 P1이죠. P1은 재작년부터 벌써 낸드 플래시 라인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지금 P2도 하고 있고요. P3는 리트로핏을 하고 있습니다. P4는 지금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페이지 1은 곧 이제 가동이 들어가고요. 페이지 3는 지금 내부 마감 공사가 지금 착출을 했습니다. 전자 공시에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도 아마 가을 아니면 페이지 4는 내년 초쯤에 내부 마감 공사가 들어가고, 5기에 여기 복합동과 그린동과 154 변전소죠. 변전소는 벌써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전자 공시를 통해서 곧 들어가고, 이제 중요한 메인 팹이죠. 이 팹은 삼성물산에서 할 건데, 이 부분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4기라든가 5기에 대해서 협력사 직원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페이지 4에도 마감 공사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부들이 많이 입고가 되고, 아마 7월 20일경 또 일부는 8월 초부터 인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앞에 있는 여염공원이 여기 이전하는 부분들이죠.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외부에다 펜스를 치는 것 보니까 조만간 토목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HBM과 그 주변에 따라붙는 D램,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동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